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2월 19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때는 2015년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한창 에어비앤비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목돈은 모아놓았고 이제 투자할 곳을 고민하고 있는데,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부동산 거래는 영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아는 형이 에어비앤비가 수입이 쏠쏠하다고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그 형과 몇 번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형이 장기 출장을 가서 비어있던 집을 여자친구와 이야기해서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했는데 의외로 찾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금세 월세 정도는 뽑더랍니다. 심지어 그때는 에어비앤비가 거의 규제 같은 게 없던 시기여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예를 들어 사업 모델이 월세 1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얻어서 인테리어 잘 꾸며놓고 성수기에 하루 10에서 15만원만 받아도 20일 방이 빠졌다고 치면 거의 200%에서 300%짜리 수익률이 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참 좋은데 막상 에어비앤비 운영이나 홍보를 해본 적도 없고 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노하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형한테 제안을 했어요. 형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내 돈으로 보증금이랑 월세 다 부담하고 거기다 수익금까지 좀 분배해 줄 테니까 처음 한두 달간만 같이 운영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리고 그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서 당시 외국인과 국내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종로에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만 이쁘면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빠르게 찾아오는 손님이 많을 때라서 최대한 주변 게스트하우스나 다른 숙박시설보다는 이쁘게 인테리어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홍보와 영업을 하기 전 이 숙소에 문제점은 없는지 하루만 거기서 지내보기로 했죠. 실제 투숙객처럼 투숙을 하듯 이것저것 만지고 생활해보며 하자를 체크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형이랑 같이 치킨에 맥주를 시켜서 영화를 보다가 형은 침대에서, 저는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저는 남자끼리랑은 나란히 누워서 못 자거든요. 아무튼 맥주는 각각 한 캔씩만 마신 데다 적당히 배가 불러서 기분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잠을 자던 중 형이 침대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저를 지나쳐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던 그 발소리는 곧 현관으로 다가가서 도어락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뭐야? 이 밤중에 어딜 가? 혹시 체크는 충분히 했으니까 집에 가서 편히 자려는 생각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죠. 저는 잠에서 깬 상태라 눈만 감고 누워 있었는데 체감상 한 5분쯤이 지났는데도 형이 돌아오는 소리가 안 들려서 진짜 갔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침대로 올라가서 자려고 보니까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럼 누가 들어왔다 나간 거야 설마? 하고 불을 켜는데 그 순간 형이 막 이러면서 벌떡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란 저는 형한테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형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모르겠고 나 가위 눌렸어. 여자 귀신이었는데 목 졸려서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눈만 뜨고 있었어. 근데 너가 불 켜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 저는 정말이에요? 라고 놀라면서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형 혹시 아까 현관문 열고 나가지 않았느냐고요. 그러자 형이 하는 말이 그거 너 아니었냐? 난 그 소리 듣고 너가 나간 건가 싶어서 이 방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가위에 눌려서 죽겠다 싶었는데 불이 켜져서 그때서야 살았다 싶었지. 이거 보통의 가위가 아니었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번엔 제가 침대로 올라가고 형이 밑에서 이렇게 바꿔서 자기로 했죠. 그렇게 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뒤숭숭해서 잠도 잘 안 오고 어둠 속에서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있는데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저는 고개를 돌렸는데 진짜 심장 멎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을지도 몰라요. 다리도 몸도 없는 오직 2개의 발이 현관문을 열고 슥 걸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 곧장 형!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미동 없이 가만히 있던 형이 야, 너도 봤지? 도무지 무서워서 잘 수가 없었던 저희는 불을 다 켜놓고 회의를 했어요. 이거 보증금도 크게 들어가 있고 월세도 다달이 큰데 절대 물을 수 없다. 어차피 우리가 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 수도 있잖아? 하며 결국엔 그 숙소로 에어비앤비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좋은 소식 1개와 나쁜 소식 1개가 있는데 우선 좋은 소식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픈 직후 예약이 엄청 밀려들었다는 거고요. 나쁜 소식은 저희는 결국 이 숙소에서의 에어비앤비 사업을 접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호스트로 방을 등록했을 때 위치도 종로인데다가 실내 장식이나 비품을 워낙 세련되게 잘 해놔서 한국을 관광하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게 저희의 첫 하룻밤의 경험은 마치 귀신을 보면 음반이 대박난다고 하는 그런 가수들의 징크스? 요 정도로 여기고 말 정도로 수입이 빠르게 치고 올라갔어요. 하지만 저희의 발목을 붙잡은 건 바로 리뷰였습니다. 게스트가 퇴실하고 나서 항상 저희는 리뷰를 체크를 했는데 어느 순간 숙소와 호스트는 너무 좋지만 웬만하면 밤에는 이 숙소에서 지내지 말고 주변을 관광하세요. 아침까지 쭉. 이런 리뷰가 달리기 시작하더니 왠지 모르게 잠자리가 너무 힘든 숙소였다 등등 이렇게 안 좋은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급기야 대놓고 귀신을 보았다며 리뷰를 다는 그런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두 개 보이면 모를까 점차 그렇게 안 좋은 리뷰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약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맘카페 문화처럼 그런 누군가의 악의적인 리뷰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숙소에서 묵은 뒤에 리뷰를 달아버리니까
누구도 그 리뷰를 보고는 숙소에서 자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투여하는 노력 대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시피 해서 결국 그 방에서의 에어비앤비 숙소는 접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에어비앤비 단속 등의 이슈로 저희는 다른 사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아마 몇몇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귀신 나왔던 숙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고 있겠죠. 참고로 아직도 있는 오피스텔이라 종로라는 것까지만 밝혀두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